십니까? 자, 이제 청소년 문제보 제9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 문제가 난해하죠. 청소년과 성 문제입니다. 그 청소년과요, 성과 관련된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경험해 왔고요. 현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급격한 산업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상업주의, 황금만능주의와 성개방 풍조가 빠르게 속도가 변화되어 왔고요. 이러한 성개방 풍조와 상업주의 성향은 청소년들에게 성혁명, 즉 성해방을 경험하게 하면서 성을 사랑과 분리시키고 청소년들의 성을 상품화하는 등이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청소년의 성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주변의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가 성의식 자리로 잡게 되어 단회적 또는 우발적 또는 간헐적인 상태로 나타나고 그 성태도가요 고착화되어 습관적인 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기적인 성에 대한 발전이 선순환적인 문제라면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악순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문제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또 지나쳐서 왜곡되거나 또 지나치게 또 금기 시대에는 되거나 또는 육체적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성에 대한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긴 한데요. 하여튼 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고질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개념으로 관계 차원으로 연계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있지만 생물학적 개념이 넘어서 남녀라는 관계, 이 관계는 가족이라는 가족 간의 연결까지, 사회 연결고리까지 가기 때문에 많은 여러 차원이 연결되어서 단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개인의 정체성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 개념은 다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의 성은 성정체성을 의미하는데 2차적으로 성하면 성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성 문제에서 먼저 전제해야 할 사실은요, 이상적인 성의 모든 영역에서 이 청소년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성의식은요, 특히 자아 기능의 완성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태생기부터 발달되어 온 유아기적 그리고 아동기적 성의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기 고유의 생물학적 또는 내분계통의 변화와 심리적 변화로 인해 장복되어 있던 성 본능이 눈을 띄며 점차적으로 절정기에 도달하고 성인기적인 성의식으로 발달진다고 진유성 및 당미선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왕성해지죠. 이때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왕성해진 때인데 이전 세대들보다요 더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여 성을 경험하는 시기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초경을 경험하는 여성들, 옛날에 고등학생이었다면 중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넘어왔잖아요. 그거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자, 성의식은요, 본질적으로 성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성충동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거나 청소년은 아직 이런 충동을 조절할 만한 정서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는 성숙되나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청소년 성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10대 범죄가 들어가죠. 그중에서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에 대한 관련 범죄 사례들이 매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 3년간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성매매라도 적발된 건수가 2,5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동기간 성범죄, 이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몰카 촬영도 있는데 역시 7,000년에서 8,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물질이 필요와 성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성인식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 생활화된 스마트폰 등을 향해서요, 음란물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음란물과 폭력의 콘텐츠를 찾아보고 접촉이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형성된 왜곡된 성식과 성태도가 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청년들에게 성인의 행동에 따르고 싶은 모방 심리를 조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러한 문제 중에 개인 아닌 집단화되고요, 분집화를 이루면서 더욱 대담해지고 일탈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처음 문제의 원인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제일 먼저 자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콜린스라는 분은요, 자의 행위를 자기의 성기를 자기 스스로 자극하여 오르가즘 시험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애담스라는 분은 자의 행위 결과를 어떤 청소년들은 자의 행위 문제로 너무 큰 혼란에 빠져서 그들이 하루 종일 섹스에 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자의 행위는 문자 그대로 스스로를 이해로 하기 위한 행위라고 통용되면서 권장하는 분위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약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교육도 실제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가 있지만 실상 자기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노력하는 청소년에게 낮은 존재감을 형성해 만들며 자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다분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의행위에 중독이 걸린 우리 청소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유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혼전 성관계와 미혼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한 성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이 청소년들에게 보편화하게 되어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위험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경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요, 성폭력 증도로 인해서 10대 임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대 임신의 급증은 학업을 중도 포기하죠. 학교 못 다니죠. 그리고 미혼모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현황을 보면요,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거나 임신하게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중고교생이
24.1%로서 위기 청소년 1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중교생 중 성관계 경험자는 극히 소수 약 3.1%밖에 안 되지만요. 이중 상당수가 왜곡된 성의식과 성 관련 지식이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요. 미국의 경우는 미혼모로 임신했을 때 대부분 아기의 양육을 선택하고 있죠. 미혼모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 의미를 주류계 이들은 독신모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이들은 결혼 경력이 있는 한부모 안에서 분리할 때는 미혼모 등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혼전 성관계는요, 청소년들에게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서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하여 재발되는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전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10대 청년들이 향락산업에 번창하고요. 그리고 전도적인 성에 대한 가치관이 퇴색하여 애정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성공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도덕성에 근거한 성관념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10대의 면모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올바른 성교육이나 가치관 정립이 없이 성의 확산과 개방 풍조에서 이례적이고 즉흥적인 성행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신을 한 후에도 음성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낙태 시설에 있어서도 아이를 낳게 되는 미혼모에 비해 죄의식이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혼전 성관계나 미혼모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말은요, 동기를 뜻하는 히라보 호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호모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동성애자는 그들이 중요한 시기를 동성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성적인 매력을 갖는 남자 또는 여자들을 기술하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칭에서 남성들의 경우는요, 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게이 들어봤죠? 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레즈비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 최근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있죠. 청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그럼 커밍아웃은 무엇을 지니까 그것은 물론 뭐 커밍아웃이 젊은 여성이 사교육에 대비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동성애자가요, 자신이 동성애자를 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걸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고민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날 성개방 문화 중에서 가장 큰 혁명은 동성애였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 맛이 일반화돼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의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반화되어 있는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심리학의 문화에서도 성적 선호보다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적 성의 용어는 개념적으로 개인이 자발적인 선택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성적 지향은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생물학적인 면에서 성별에 대한 상대적인 성적, 감정적 그리고 애정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성이란 자신이 생물학적인 성, 즉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바탕으로 한 성 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성별이 동일한 상대에게 성적 지향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동성애가 있다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가정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적인 주된 행위는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동성애 간의 성행위에 따라서요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에이즈의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에이즈 시기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셨겠지만요, 국내에서도 감염된 에이즈의 경우 동성애 간의 성접촉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DNA를 분석해 보면요, 처음으로 밝히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고요. 인간의 성 전체성을 혼란 및 파괴로 일으키는 동성애에 더 이상 청소년들이 애정이라는 낭만적 코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원조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조교제는요, 10대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성인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원조교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5년 일본에서부터였죠.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것은 1998년부터 나타났는데요.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는 원조교제를 강조하여 원조교제가 이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원조교제를 최소한의 인간관계조차 무시해버린 익명성,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요, 일회성에 근거하는 바로 성인 남성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신종 매매춘 행위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 채팅 등 통해서 성회의 가격을 약정한 뒤에 만나 성인하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수선하는 방식이 일회성 윤락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제관계는 이에 기초한 원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일본의 원조교제라는 개념과 우리 한국의 원조 개념에는 거리가 있죠.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실태에서 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리너와 스페니어에 의하면 성교육은요, 개인이 자신이 성적 느낌과 생식열과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끔 교육하는 과정인과 동시에 개개인들이 서로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방로로 상호작용하며 또한 사회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기능하도록 학습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교육이라는 거예요. 성교육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요, 성교육은 어떠한 사실을 가르친다거나 성과의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가능한 최대 지식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에 관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한다는 것은 행동에 따라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성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난다는 것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요 성교육을 시작하긴 했지만은 전문적인 부족과 청소년들의 교육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직은 우리의 성교육에 대해서 아직은 금기시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이미 변화의 시기에 맞은 중고등 시기인 유년기 때부터 꾸준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비로소 올바른 성의식이 고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요, 이성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배양하고 상대의 감정과 사고를 존중하는 등 서로 간의 배려를 구강시키는 전적인 교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따라서 우리 성에 대한 관념과 우리 성에 대한 윤리적 의식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요,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차적인 생물학적인 성도 있지만 다시 심정인 성도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젠더라는 성, 그 역할에 따라서 성인 젠더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우리 성으로서는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즉 여자가 여자를 이치를 찾아간다는 것이고요. 또 동성애에 대한 퀴어 축제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이 동성애 쪽으로 흐르는 그런 성들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선교육은요, 이성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배양하고 상대의 감정과 사고를 존중하는 등 서로 간의 배려를 고양시키는 전인격적인 교육이라는 것이랍니다. 전인격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요, 성교육은 결과를 조리한다면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죠. 가정이 뭐로 가정에 대한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요, 성무행동은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면한 성행동은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죠. 그리고요,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아 개념의 변화 및 자아 존중감의 상실이 있습니다. 성은 인간의 가장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성관계는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의 고립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성 문제는 단순히 사회 문제로만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성 문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원조 교제와 같은 성매매 현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교육 개선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교사에 대한 성교육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교육 대부분 성교육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성교육 전문가의 성교육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나 이런 분들의 중심의 성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전문성 가진 성교육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가의 경우는요,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은 전문가의 대부분이 일정 시간 교육을 위한 자가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는 일정 기간 교육 시간 이수를 통해서 전문가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관이 성교육 전담 교수를 배치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의 허브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개선방입니다.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기관과 체계적인 연결을 통한 의료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적기적인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엔 상담 법률 및 개선 방안입니다. 농어촌 상담 지원 체계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전 특성을 위한 진술 녹화가 필요하며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및 부모에 대한 선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에게 제 19장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제 10장 천소년과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